뭔가 아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거는 추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이라는 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게 저축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은 매주 상남자들로 소비 통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현우 소장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연말이고 또 연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무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자산 관리 전문가로 또 모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막 한 몇 년 일 안 한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그 통계 보면 한 월급이 한 250, 300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 저축률 한 어느 정도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맘 같아서는 우리 상남자들이라면 90% 하세요. 할 텐데 제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극명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한 경우에도 이제 월세냐 전세냐가 또 차이가 나고 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거. 네.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다 내 돈으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세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교통비를 한 50만 원 안쪽에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 50만 원. 예. 네, 이게 네. 어렵고 아마 그 50만 원, 요즘에 50만 원 얼마나 안 좋은데요. 예, 안 좋은 데서 살아야 됩니다. 250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돈을 모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 플러스 교통비까지, 그 교통비까지 포함을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엄마 아빠 집에서 안 살고 독립해가지고 따로 사는 건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게 저희는 집이 화목하지 못해서요.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친다면은 교통비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장과 가까우면 당연히 역세권일 거고 그러면 이제 월세가 비싸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교통비는 좀 낮아질 거고 아니면 좀 멀리 가더라도 교통비는 좀 들더라도 주거 환경이 안 좋더라도 월세를 아낀다 이런 개념에서 50만 원 안쪽에서 끊어야 되겠다. 더 밑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물론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60만 원 나가면 다른 데서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무시 못할 게 식비. 네.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일수록 밥을 따로 안 주는 회사들이 많죠. 네. 본인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해결하고 주말에 회사에서 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평일에 그냥 먹는 거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한 4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진짜 돈 아낄 때 그랬고요. 정말 돈 아끼고 돈 모으려고 했을 땐 편의점에서 소보로빵 있죠. 네. 편의점 소보로빵에 그것만 먹으면 목매이니까 네. 그렇다고 우유 사 먹기는 이건 좀 약간 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점심을 때웠거든요. 네. 그럼 몸 상하지 않아? 근데 20대는 괜찮아요.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식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40만 원 안쪽에서 좀 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식비에다가 지금 주거 교통비가 합치면 90만 원. 벌써 90이에요. 예. 벌써 90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뭐 한 35% 정도 넘어가고 거기에 네. 이제 통신비 뭐 한 2에서 3% 정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이게 통신비라고 하면 휴대폰 요금, 요즘 집에 뭐 인터넷, OTT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솔직히 OTT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넷플릭스 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 정책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그 아이디 공유도 못하게 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돈 더 내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도 이제 가격 올린다. 15,000원 올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로 다들 이민 간다고. 이미 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 저처럼 그냥 한 달 무료 그 이용 네. 계정 계속 바꿔가면서 물론 골치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광고 좀 보면 어때요? 광고 그렇죠. 보고 물론 화면 꺼져 있을 때 이제 못 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광고 보면서 유튜브도 그렇게 귀찮으면 또 안 보게 되고 뭐 그런 비용들 합쳐가지고 한 2에서 3%.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기타 비정기 지출. 부모님 생신 때 그냥 문자로 축하드립니다 이모티콘 보내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선물 아니면 뭐 케이크라도 사면 케이크도 요즘에 2, 3만 원인데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 비정기 지출이 의류비 뭐 경조사 아니면 뭐 휴가까지 포함해서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월급 정도 월급 합쳐보면 정도.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누기 12달 하면은 이게 한 월급의 12% 정도. 거기에 이제 용돈 한 달에 30만 원. 네. 왜냐면 용돈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내가 왜 살고 있지? 네. 이런 거를 약간 숨통 트여줄. 그러니까 커피 한 잔 하는 여유, 네. 뭐 주말에 영화 볼 여유. 옷 사는군요. 네, 옷 사는 것도 아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비정기 지출. 네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비정기 지출 의류비, 뭐 경조사비, 부모님 생신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년에 250만 원 안 넘게.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꼴이죠. 20만 원 살짝 넘는. 네네. 그 정도라고 지출하면은 이것만 합치더라도 벌써 150만 원 정도 150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월세로 살면서 저축할 수 있는 게 40%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 네. 여기서
나는 독립해가지고 사는데 이거 아껴가지고 40% 이상의 저축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호. 이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불량. 네. 100이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난 더 저축하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아득바득 돈 모아가지고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금 소득 수준이면 되겠죠. 250만 네. 원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뭐 금리 한 2%대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면은 월세는 지금 전월세 전환율 계산했을 때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40만 원 들어갈 거 20만 원 해당할 수 있고 물론 1억짜리 전세 구하기 어렵죠. 가보면 진짜 와 빨간 벽돌집 90년대에 지어진 빌라 뭐 이럴 수 있는데 샤시도 막 끼기기기기 소리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근데 그런 데서 지금 살지 언제 살아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평생 살 집을 그런 데서 전월세 얻어가지고 살려고 목표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불편한 건 좀 참으셔라. 그렇게 해서 전세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선 좀 저축 여력이 쭉 늘어나더라고요. 월세가 네.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이 한 150만 원 요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숨 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 나머지 150이 저축할 수 있는 거고 사회초년생들 3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서 비독립 추천.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더라도 네. 각종 비용들 불편하더라도 좀 덜 나가니까. 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독립하지 않은 가구다라고 한다면 한 75% 정도는 최소한 저축할 수 있지 않나. 각종 주거 비용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상황이 다 다른 부분이니까 저의 생각이고 그래도 여기에다가 도달하고 싶다 혹은 그 이상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이악 물고 소득이 낮다면 좀 저축을 열심히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없는 살림을 쪼개도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요즘 뭐 최저임금 생각해 보면 200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으로 이제 8시간씩 하면 그러니까 사실 250, 300이면은 그렇게 뭐 물론 이게 뭐 대부분의 평균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여력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소득을 늘리는 거랑 소비를 줄이는 거 둘 중에 뭘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건 전 소비 줄이는 거. 소비 그건 줄이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같이 뭐 병행해야 하는 것도 소득을 늘리는 건데 이건 당장에 내가 소득 늘려야지 해서 물론 쿠팡이츠 걸어서 이런 것도 당장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소비 줄이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건 또 습관이 되는 거고 고정적으로 소득 네. 늘리는 건 알바 끊기면은 뭐 못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 줄이는 거는 먼저 해놓고 세팅 딱 해놓고 우리가 집에 가구 들일 때도 인테리어 먼저 하고 벽지 바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사야지. 네. 예, 그래서 바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소비 줄이는 건 습관이다. 네.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소득 늘리는 것도 제발 노력하세요. 저는 그 황현희 씨가 한 말 중에 라디오스타 네. 거기에 나오셨을 때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월급은 마약이다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네, 거. 네, 네. 저는 그거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걸 받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한테 그 한계를 자꾸 긋더라고요. 이거보다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벌고 싶죠 다들. 그런데 그때 이제 눈높이를 어디다 두냐 하면 내 비슷한 나이 또래 내 학력 수준 이러면서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리세요. 그래가지고 보면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건 특이한 사람. 그리고 자꾸 자기 소득을 합리화시켜요. 네. 나는 그래 300 정도 벌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야. 아는 수준이야. 다들 그렇더라. 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애써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 선은 포기를 하시고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젊을 때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거 빨리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일을 막 그만두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조금 더 내 적성에 맞고 비전이 있는 일들을 잘 찾아보셔라.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상남자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네. 돈 많이 벌잖아요. 네. 뭐 500, 600, 700 뭐 잘 될 때 이렇게도 버는데 그게 평생도록 이어지는 소득이 아니니까 이걸 기반으로 지금 목돈 빨리 쌓아놓고 내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찾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반대로 안정적인 직장이고 내가 꾸준하게 이 정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어찌 보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병행하면서 최대한 일도 많이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나의 적성도 찾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를 쏟아붓는 거 일을 그만두고 그쪽 공부를 하시든 뭘 하든 그런 거는 아끼지 마셔라. 소비 소득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 틀은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시장 어렵다고는 하지만 뭐 사람 목구멍 산입에 거미줄 칠 리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도 느낀 건데 양손에 꽉 쥔 거 하나는 놔야 잡을 손이 생겨요. 네. 그 내가 꽉 쥐고 있는 거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해보시면서 소득 늘리는 것도 계속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고 네. 그러니까 습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늘리는
들리는 것도 이제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숨만 쉬는 비용이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것도 좀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듣는 분들은 아니 여기다가 이제 뭐 데이트도 좀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좀 놀고 하면은 이거 저축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소비를 어떻게든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네. 그래야 저축이 되는데 그렇죠. 소비를 못 줄이는 분들이 태반이라면 그런 분들은 뭐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합리화, 합리화. 자기 합리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용돈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연애고자로 살아 솔로 살아 하는데 만약에 데이트하면서 10만 원 썼다. 그러면 평상시에 굶든가 대중교통비용을 아껴서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가든가 네. 뭔가 아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거는 추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이라는 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게 그렇죠. 저축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나는 이만큼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네. 그런데 아주 좋은 나의 평생 반려자일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데이트해야 돼. 해야죠. 그럼 다른 걸 줄여야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저축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또 내 미래를 저울질하면서 하나를 포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저는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약물고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저축 그렇게. 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아껴야 돼. 저는 진짜 솔직히 고백하는데 예전에 라디오에서도 고백을 했었는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경범죄. 이거 경범죄라고 해야 되나? 그 버스비 아끼려고 네. 예전에 다니던 이제 직장이 한번 이사를 가면서 버스로 두 정거장인가 세 정거장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100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기존에 찍었던 때보다 하차할 때 찍으면 네. 딱 100원. 와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먼저 찍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라디오에서도 이제 고백한 적이 있는데 네.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라디오 들으셨던 분한테 커피 쿠폰 사회 영화했습니다. 30배 요구. 네. 부끄럽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끼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아끼려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잔돈 100원까지 200원까지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게 딱 맞아요. 네. 뭔가 많이 썼으면 줄이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이 썼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소비.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돈이 어딨어요. 누가 뺏어가요? 대출이잖아. 뭐 이런 것들은 그치 그건 뺏기는 거지. 그건 한번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네. 뭐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네. 그게 아니라 뭐 아침 점심 저녁 사 먹어야 되는데 뭐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비타민 꼭 챙겨 먹어야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안 먹어도 잘 사는 사람 많고 먹어도 병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합리화 시켜가지고 자꾸 쓰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나가는 소비. 네. 이거 어차피 쓸 돈이야. 어차피 쓸 돈이라는 건 없어요. 다 보면은 그거 진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에 아주 좋은 핑계거리라서 객관화 시켜가지고 나를 딱 떼어놓고 봤을 때 혹시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었는지 올해 지금 2023년 끝나가는데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걸 좀 객관화시켜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아주 그 김현우의 자린고비 같은 눈으로 봤을 때 나는 그럼 그 양호이냐 아니면 불량이냐를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고칠 부분이 있으시면 고치는 게 그러지 않으면 소비 못 줄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좀 맞는 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이 있다고 치면 네. 그럼 반대로 그 썼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끼든지 아니면 어디서 더 벌어오든지 네. 아니면 직장을 뭐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지 만회를 하려고 해야 그쵸.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걸 그냥 쓴 건 쓴 거고 만회하기는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합리화를 하자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뭐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소비나 이런 것들의 합리화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 대비. 맞아요. 합리화가 심했어요. 유혹이 많죠 SNS. 그래서 SNS 보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거기 보면 어쩔 수 없이가 어딨냐고요. 남들도 다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합리화의 가장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들도 다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기에 갖다 결부시킬 건 저축밖에 없습니다. 남들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하는데 이거 나도 해야지. 어떻게 선택적 합리화.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남들도 쓰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아? 그걸 안 쓰는 게 돈 모으는 겁니다. 남들도 코스트코 회원권 끊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뭐 하고 먹던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아? 저 정도는 다들 쓰고 살던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혹은 비슷하게 벌거나 적당하게 벌어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안 해야죠. SNS 보면서 저도 뭐 유혹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타겟팅 광고가 되는지 제 나이 때 고민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막 타겟돼서 맞아요.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뭐 하나 검색해 보면 그 다음부터 쿠팡부터 막 계속 오더라고요. 징그러지. 그놈의 쿠팡 나는 정말 요즘 알고리즘이 무시무시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SNS라는 게 요즘에 그게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10대 뭐 20대 초반 이 친구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카톡처럼 이렇게 DM으로 많이 DM으로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스타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남들은 하는데 나는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솔직히 나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구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SNS는 하세요. 대신 지르지 마세요. 거기에 남들 하는 거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같이 소비의 틀을 올려버리면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 그렇게 썼으면 포기해야지. 네. 근데 저도 인스타를 보면은 이제 뭘 안 올리면 왠지 만들어 놓고 안 올리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도 받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이거 자기 의지 같아. 이게 마치 술이나 담배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같은 건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면 SNS 하는 거고 난 어쩔 수 없이 SNS 해야 된다. 그걸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카톡보다 DM을 더 쓴다라고 한다면 써야죠.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축을 못 하겠다? 그럼 포기하세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든 저축을 포기하든 아니면 진짜 소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예요? 그거 신용카드나 결제 그 시스템을 다 끊든 체크카드만 쓰든 이게 결국은 지출이 쉬워져서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뭘 살려면은 그 매장에 가가지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내는 그 번거로움이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데 그 클릭 몇 번이 대부분 간편 결제인데 그 간편 결제 시스템을 끊어놔서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 놓거나 실제로 불편하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인증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SNS를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결제라도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강한 의지로 끊거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쿠팡이츠 배달시키고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이제 나는 만약에 먹고 싶으면 포장하러 간다 하다가 포장하려고 이제 옷을 입다가 다시 깔았어요. 깔았어? 다시 깔았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옷 입고 포장하러 가는 시간에 그냥 깔자. 이 시간에 다른 걸 하자. 그러니까 막 그런 약간 합리화가 막 돌아가.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부인장님처럼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면 시간 아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뭘 하고 하느니 돈 써가지고 사람 써서 그 일 시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럼 내 시간당 임금이 얼마야? 야 내가 직접 가져가가지고 배달 방문 포장하는데 30분 걸리느니 그거 따져보면 내 임금으로 30분에 8,500원이니까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마시라고. 그 시간 동안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저도 지금 배달 그 줄이라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 요기요 쿠팡이츠 뭐 배달의 민족 다 지우셔라. 안 지우면 거 못 끊습니다. 그 지우는 게 첫 걸음이에요. 핸드폰을 2G로 바꾸는 거 어떨까요? 2G폰으로. 이 스마트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저희 할머니도 스마트폰 쓰시는 그러세요? 어쩔 수 없군요. 안 나오죠 요즘에. 그러면은 내가 2G 폰처럼 써라. 2G 폰처럼. 이런 거 앱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G 폰화 해주는 거 아예 다 막아버리고. 와 비싼 돈 주고 휴대폰 사가지고 스마트폰 사서 이런 거 하나 개발해 볼까? 이거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에 10,000원으로. 센세이션하네요. 이 알뜰폰이 진짜 알뜰폰이 돼버리는 거죠. 알뜰하게 살 수밖에 없는 폰. 아무것도 못하게. 그거 있잖아요. 휴대폰을 내가 공부하는 친구들 내가 1시간 동안 안 보겠다 이렇게 잠근 자식 딱 걸어놓으면 못 풀게 하는 1시간 동안 아예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못 보게 하는 그런 앱처럼 일주일 동안은 아예 이 앱을 사용 못하게 하는 강제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공장 초기화 시키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그런 거 하나.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거 탁탁탁탁 걸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배달 금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낄 테니까. 그러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취미 생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SNS랑 또 엮이면서 또 이제 좀 1인 가족화가 또 많이 됐고 또 이제 결혼 시기도 많이 늦어지면서 나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 그냥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취미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게 또 돈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취미는 지금 보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미가 꼭 돈 들어갈 일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미를 볼 때 돈과 그 시간과 공간 이 세 가지 각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취미들은 좀 다양하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돈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독서 같은 것들은 뭐 책만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고. 그런데 취미라고 한다면 꼭 돈 들여서 할 것들 테니스, 뭐 클라이밍, 뭐 좋은 취미죠. 좋은 취미인데 그게 지금 내가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과소비고 과하고 주제를 모르는 저는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으면 참아가지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그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는데 딴 거 포기하세요. 클라이밍을 하려면 그 인간관계나 연애나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아니면 다른 거 담배 끊고 뭐 술 끊고 커피를 안 마시든가 할 거 다 하면서 취미까지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한다면 그게 이재용 회장이랑 뭐가 달라요? 이재용 회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니 그분도 할 거 다 하고 살잖아요. 나도 할 거 다 하고 살면 그렇게 많이 버는 분과 똑같이 사는 거니까 다만 가격이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고가에 막 저런 거 안 쓰던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전기료만 2,000만 원씩 내시던데 한 달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좋은 것 같아요. 취미를 해도 되는데 네. 취미 하는 돈 이상을 내가 뭐 그럼 벌든지, 네, 벌든지. 매달 벌어서 저축률을 맞춰 놓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합리화가 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 우리 상담자들 하면서 늘 포기할 수 없는 소비 해가지고 이거는 저의 삶의 낙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적어주시는 게 있는데 삶의 낙이면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죠. 네. 하세요. 하시는데 그럼 삶의 낙이 아닌 것들 이건 줄여도 괜찮은 것들은 줄이라고. 줄이라고. 스마트폰을 저는 3년마다 보통 한 번씩 바꾸는데 아니 5년 10년 쓰세요. 공기기 사다가 중고 저도 그 그렇죠. 뭐야 저기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얼마나 좋아. 싼 가격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알뜰폰 요금제 쓰면서 다른 거 줄이고 뭐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노력 안 하고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냥 해벨레 하면서 취미까지 비싼 걸 즐긴다? 돈 모을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 모으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월급이 뭐 250, 300인데 그 요즘에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면은 그래도 옛날보다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네. 7천, 한 5천, 7천, 1억 뭐 이 정도는 모아야 되거든요. 뭘 하려면. 네, 그러면은 월급 250으로 1억까지 간다. 벌써 네.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쓰는 게 좋을까요? 50만 원씩 저축해서 1억 모으려면 200개월, 16년 8개월. 네. 이자 붙이고 뭐하고 이자는 물가 상승 극복 못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한 17년 걸리는 겁니다. 네. 결국은 답 안 나와. 그럼 저축 더 해야죠. 더 많이 저축하는 수 이게 그래서 1번 저축액을 올리는 게 1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저축액을 1% 올리는 게 수익률을 1%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 이거는 머릿속에 진짜 박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저축하세요가 아니라 한 달에 67만 5천 원 쓰고 나머지 회사에서 무슨 수당 뭐 하고 들어오는 건 나머지 1원 한 장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1번.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일단 그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1억까지 모으려면 우리가 소소하게 돈 모아가지고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무슨 100억짜리 빌딩 못 사잖아요. 그 중간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1억을 모으는데 내가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저축할 수 있는 여력 그렇게 저축해서 목돈을 모으면 이 목돈을 어딘가 굴려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이 여기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럴 가능성 뭐 채권에만 넣어놔도 채권 이자 따박따박 네. 배당주에 넣어놔도 배당주 따박따박 그 배당소득 나온 거 그런 거 생각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저축할 수 있는 거 그런 계단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지 대략 뭐 3년 후에 1억 모아야지 하면서 3년짜리 적금 가입해놓고 땡 하는 거는 그건 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목표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세워보되 그런 분들 많죠. 20대 초반에 딱 이제 취업하면서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1억 모을 거예요. 해보면 약간 빠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여유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좀 빠듯하게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잡아버리면은 네. 그건 그냥 시간이 흐르면 모이는 돈이고 자연스럽게 어디 물고 있듯이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2천인데 2천 연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5년 걸리네. 아 그러면 진짜 아껴 써가지고 한 7년 8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일단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간중간 단계를 밟아가야 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소득이 적은 뭐 250만 원 이렇게 버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이 늘리는 게 1번. 그다음에 그 돈을 단계적으로 1,000만 원 모으고 1,000만 원을 다시 불릴 생각. 그다음에 뭐 1,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이걸 여기서 자산소득이라고 하죠. 여기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산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섞어 보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받아서 뭐 네. 70% 저축하고 그럼 난 취미가 있어야 되니까 나 취미는 책을 보는 건데 네. 독서를 하는 건데 돈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가능하면 재테크 관련된 서적을 본다거나 재테크와 관련된 공부하는 게 나의 취미라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저축도 하고 이거 불릴 수도 있고 나이스죠.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취미라는 건 무조건 돈 써야 되고 그리고 취미라는 건 꼭 사진을 찍어서 뭔가 남들한테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만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저축을 하거나 뭐 돈을 모으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겠죠. 어려우시죠. 네. 그 SNS에 뭘 계속 올리고 싶으면 책 읽는 거 그거 되게 자랑스러운 일 같아요. 요즘에 독서들 정말 많이 안 하시는데 이번 주엔 어떤 책 읽었다, 책 몇 권 읽었다 이거 차곡차곡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남들이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다고 올리다 보면 나 이번 주에 올려야 되는데라는 의무감을 읽게 될 것 같고 네. 돈 드는 거 아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통 그 책 읽는 독서를 어떻게 하냐면은 핫플레이스 커피숍에 가가지고 찍어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핸드폰 아이폰하고 같이 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차키 올려놓고 차키랑 이게 샤넬 지갑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독서 중 하루하루 성장하는 중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SNS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으면 그 팔로우를 끊거나 아니면 팔로우를 끊기 그 애매한 친구라면 그 안 보기 있죠. 숨기기. 네, 숨기기 숨기기. 하는 거. 보지 마세요. 눈 베리게
내리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성장 중. 해시태그 이런 거 차단을 하시거나 차단하세요. 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테크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럼 재테크라는 것도 사실 다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테크가 자기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재테크가 뭐가 맞는지 나한테 어떤 그런 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증권사나 이런데 펀드 투자나 투자 상품 가입하려고 하면 뭐 이것저것 본인의 투자 성향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거 본인 투자 성향 아니에요. 본인 투자 성향은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든 뭐든 공부해보고 해보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예를 들자면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만 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식이 한 150 됐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다시 100만 원으로 내려왔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거 조금 못 먹더라도 원금 손해 안 보는 게 정말 나는 절실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투자 성향들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겪어봐야 아는 거고 아 내가 일희일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무던하게 한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걸 이제 올곧이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중간에서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은 남이 측정하거나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내 돈을 잃어봐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수업료를 좀 내셔라. 그래서 모은 돈 막 3천 4천 모은 목돈으로 자 이제부터 이걸 불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모아가는 과정에서 소액으로라도 내가 지금 저축을 100이라는 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한 10% 20% 정도라도 빼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투자예요. 억지로 그걸 난 투자 싫어라고 하는데 아니 경험 있어야 됩니다. 빼서 이게 주식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ETF 한다던데 그래 이런 것들도 몇 주 한번 사보자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가야 그게 뭔지도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 투자 성향이 어떤 건지 아 나는 해보니까 진짜 주식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매일매일 이거 바뀌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누가 권유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돈 이만큼 싸들고 왔는데 누가 좋은 상품 있어요. 좋은 종목 있어요. 이렇게 추천했을 때도 내 성향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의 경험을 쌓아놓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제 모은 돈 다 올인하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절제해서 10% 20% 어차피 저축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자 네.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네. 보태드리자면 그럴 투자를 할 거라면 전 용돈 아껴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용돈을 차라리 네, 용돈도 꼭 빼놓으세요. 아까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쓰는 거 25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얼마든지 간에 정해놓고 쓰시되 그 용돈을 조금 아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쓸 거 1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10만 원인데 한 일주일에 2만 원씩만 아껴도 한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ETF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식 이게 10만 원 넘어가고 8만 원 넘어가면 한 주 못 사겠지만 지금 한 주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용돈 아낀 걸로 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쓰려고 빼뒀던 돈, 지출하려고 빼뒀던 돈을 아낀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쓸 돈 내가 아낀 거니까. 그렇죠. 딱 어차피 그거예요. 날려도 손해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기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유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진짜 좋은 주식을 사놓은 거라면 언젠가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돈들 저는 투자는 용돈 아낀 건 적극적으로 투자 쪽으로 돌리셔라. 네,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 먹고 싶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스타벅스 주식 사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그런 있잖아요. 느낌이에요. 네. 어차피 써먹을 돈 그냥 어차피 먹어서 없어질 돈 네. 이렇게 뭐 투자 한번 해보면은 뭐 그런 것도 또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미리미리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